기계식 주차 타워. 자, 지금 기계식 주차 타워에는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지기는 주로 불꽃 감지기 많이 써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 화재예요. 자동차 화재. 주차 타워는. 자동차 화재, 특히 이제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불 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전소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어? 지하 주차장에 화재 나서 몇 대가 막 몇십 대가 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 근데 이 차가 타가지고 빨리 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뉴스에. 왜 그래요 이거? 대응이 안 돼요. 차량 화재. 현재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는. 그럼 바꿔야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 그거예요. 뭘로 바꾸냐 이거지. 나라면, 내가 소방기술사라면, 이걸로 바꾸라고 얘기하겠다. 그게 공부예요, 공부. 지금 현재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한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나면 대응을 못하니까 나라면 습식 스프링클러를 적용하겠다. 헤드, K팩터 80짜리가 아니라 난 115짜리 쓰겠다. 이런 게 공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차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요. 소방기술사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답안을 잘 쓴다고. 왜? 있지 않은 걸 내가 만들어서 써야 돼.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 가능한 얘기를 적용 가능성이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답안에다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에 고민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타워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다 하는 게 준비 작동식이야. 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면제해 주니까. 우리 면제 기준 있죠? 면제 기준. 물 분무 등에 스프링클러 있어요? 자, 물 분무 등 9가지 있습니다. 포, 강화해, 물분무, 미분무, 분말,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할로겐 화합물 플러스 기체 성정이죠. 이산화탄소, 고체 에어로졸. 이 9가지가 있어요. 스프링클러 없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물 분무 등의 면제 조건이 있죠. 스프링클러를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적정하게 하면 얘를 면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용이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적응성이 없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는 20대가 안 되면 안 해도 돼. 20대가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끌까 말까인데 얘네들은 불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입로도. 기계식 주차타워는 대부분 다 건물 뒤로 돌아갑니다. 앞에 없어요. 그 소방대가 화재가 나서 진출을 해도 거기까지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골목길이니까 진출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계면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만 열려 있는 거지. 옆엔 다 건물이에요. 건물 다. 그 다음 밀폐 구조고. 그 다음 외부 마감재료도 화재에 취약하고. 그래서 화재 안전성 강화 위한 소방시설. 지금 이제 불꽃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했죠. 불꽃 감지기와 공기 흡입형 감지기. 뭐가 더 빨리 감지하나요?
화재를 뭐가 더 빨리 감지하죠? 공기 흡입형이죠. 왜 연기를 감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소방 전기 가면 배울 텐데, 이제 화재가 나서 스물스물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는 거예요. 얘가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불꽃 감지기. 그러니까 불꽃 감지기는 특수 감지기임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성장이 어느 정도 된 후에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왜? 불꽃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거니까. 근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연기를 감지하는 거는 공기 흡입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빨리 감지하는 거죠. 빨리. 최대한 빨리.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 얘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오동작이 많아요. 얘가 왜? 너무 민감해. 너무 민감해가지고 자동차가 들어갔어요. 주차 타워로. 그러면 그 잠깐 동안 그 매연, 이런 것들도 얘가 감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싫어해. 얘를. 왜? 출동을 자주 해야 되거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민감도를 떨어뜨려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습식을 적용하자라는 거지, 습식. 근데 이제 동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동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동파가 되면 그 배관 안의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죠? 동파. 그러니까 밀폐 공간에서 동결이 됐어, 물이. 그러면 그때 압력, 부피는 약 10% 증가합니다. 그 냉장고에 얼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T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어서 꺼내면 어떻게 돼? 배가 불러있어 막. 그 부피가 증가한 거예요. 결정 구조가 생겨 먹어가지고 물이. 그럼 10%가 증가합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압력은 어느 정도 상승하냐 이거죠. 25메가파스칼.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25메가파스칼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250. 그러니까 여러분들 압력 게이지로 기계실의 압력 게이지 있죠? 그걸로 기껏 해봤자 10kg, 20kg야. 근데 얘가 250kg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상이 되나?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250kg가 어느 정도의 압력인지. 그 정도로 팽창을 해버립니다. 압력이 상승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봄 되면 이제 다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질질 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면접 때 질문 받은 건데, KSE 3507 일반 배관용 관관이고요. 356는 이제 압력 배관용 관관인데, 얘는 이제 1.2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 적용하는 거고, 얘는 1.2메가파스칼 이상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얘는 1.2메가파스칼 이상에 적용하는데 최대 몇 메가파스칼까지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최대 몇 메가파스칼? 9.8메가파스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러면 습식을 적용해서 압력 배관을 써도요, 못 막아요. 이거보다 더 센 놈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동파를 막으려면.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기본적으로. 비용 문제,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적용하기가. 근데 요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습식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예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뭐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살수 밀도가 큰 헤드를 적용하자. 이제는 이거 K80짜리 제가 생각할 때는요, 좀 바뀌어야 돼요, 이거. K80, 언제까지 K80짜리 쓸 거냐고, 표준형 헤드를. 아니, 현실적으로 불이 꺼지는 헤드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살수밀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살수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 살수밀도 테스트하는 시험 방법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살수밀도를 키우자는 거죠. 현실에 맞게. 이것도 다 테스트를 해야겠죠. 차량 실제로 태워놓고 얼마만큼의 살수밀도를 해야 꺼지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최적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최적 유량을 구해라. 아까 이걸 오리피스로 저는 생각을 하고 풀었다고 했습니다. 공기의 최적 유량 유도식 해서 이제 1과 2 지점에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 베르누이 식에서 높이는 같죠? 각각의 높이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V1을 이제 제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리피스일 경우는 제로가 되는데 벤츄리일 경우는 제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벤츄리는 요걸 통해서 V1은 이제 A1, A2 요거를 넣어가지고 V1을 삭제를 해줘야 돼요. V1을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푸나 이렇게 해서 푸나 답안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답안의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V1을 이제 제로로 만든 거예요. V2가 1보다 이제 빠르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V2는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서 수축 계수가 아니고요. 속도 계수입니다, 속도. CV라고 하죠. V는 이제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속도. 그 유량 계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계수는. 수축 계수, 속도 계수, 유량 계수 세 가지가 있어요. 수축 계수는 이렇게 이제 오리피스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요 면적과 요 면적 차이죠. 이게 이제 수축 계수고. 유량 계수는 요게 유량이 몇 퍼센트가 속도 계수는 여기의 속도와 여기의 속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속도 계수를 1로 봤어요. 1. 그럼 뭐다? 여기하고의 속도와 여기하고의 속도 차이가 그런 거죠.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Q는 CV 이제 A2. A2와 V2를 곱한 거죠. 이 V2죠. 최적 유량. 조건을 이제 대입한 거예요. 조건을 대입하면. 여기도 보면 이제 파스칼이 나옵니다. 파스칼. 유량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죠. 단위. 내가 여기다 파스칼은 단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환산하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파스칼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거죠. 이 파스칼의 단위가 되게 작은 단위예요.
10파스칼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계실에 있는 게이지 압력산이고,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10파스칼이라고 했어요. 10파스칼. 그러면 101325파스칼이 1kg인데 10파스칼은 얼마냐 이거. 여기 보면 있죠. 1.02 kg per 얘는 제곱미터죠. 얘를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얘는 지금 제곱센티미터. 만대 차이죠, 만대. 그럼 어떻게 돼요? 10332 이렇게 되겠죠.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그럼 얘하고 얘는 약 10배 차이. 얘하고 얘는 약 10배 차이다. 그래서 저 정도 나오는 거예요. 얘는 면적이죠. 제곱미터. 그럼 얘가 미터 퍼 세트가 돼요. 아까랑 똑같죠? 미터 퍼 세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환산했어요. 얘가 중력가스 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미터 제곱 퍼 세트 제곱이 나와요. 전체가 미터 제곱 퍼 세트. 예, 밀도의 요거는 비중량인데 공기의 비중량과 공기의 밀도는 같다고 봅니다. 여기에 공기 밀도나 저 100m 높이에 있는 공기 밀도나 차이가 없어요. 높이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의 물과 저 100m에 있는 물은 압력 차이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수주가 일단 100m라는 거는 몇 킬로에 10kg 걸려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가 100m 높이에 있다고 해서 10kg가 걸려있다? 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니나 내나 라는 거죠. 거기나 여기나. 그래서 비중량, 공기의 비중량과 공기의 밀도는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중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1.2kg 퍼가 되는 거예요. 1.2kg.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보시면 되지. 얘 단위가 뭐냐. 기본 단위가 뭐냐. 물어보는 기본 단위.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반대로. 자, 7번 볼게요. 유류 저유소 화재가 냈다. 액면 강화 속도와 연소 지속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액면 강화 속도, 질량 감소 속도에 저유소 탱크 액면을 곱해서 얽히 계산한다. 아까 속도 잠깐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빠르기가 아니라 타들어가는 속도죠. 타들어가는 속도. 그러니까 얼마큼 질량이 빨리 감소하느냐.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소 지속 시간.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물질의 양에 비례하겠죠. 물질의 양이 많으면 빨리 오래 타고 양이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 최적에다가 비중을 곱해서 무게를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만 이렇게 나옵니다. 답안을 보면 되게 간단하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왜? 그렇죠. 10점짜리는 뭐 이론 쓰고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산 문제면 딱 간단하게 이거 뭐 페이지로 쓰면 몇 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줄뿐이 안 돼요. 반 페이지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 양에 좀 비중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만 정확하게 쓰면 돼요. 핵심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가능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RTI 계산식은 알아야겠죠. 요 식은 소방 전기 가면 할 건데 요 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쓸 수 있으니까. TOP가 이제 헤드 작동 시간. 요 이제 조건들을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RTI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했더니만 96.86이 나왔다. 그러면 96.86은 조기 반응형은 RTI가 50이죠. 50 이하여야 돼. 근데 얘는 거기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설치하려면 여기다가 40초에 동작하는 게 아니라 20초에 동작하면 여기 반으로 거의 들어요. 20초 되면 반으로 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20초 이하 안에 20초 이내에 동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에 나오겠지만 이 조기 반응형 헤드의 K 팩터가 얼마인지 아세요? 조기 반응형 헤드의 K 팩터. 80이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250이요? 뭐 집에 홍수나라고? 50이에요, 50. K팩터가 50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K팩터는 직경과 관련이 깊죠. K팩터가 헤드 직경이 크다. K팩터가 헤드 직경이 작다. 이건 곧 뭘 의미하냐? 살수멸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꼭지 이 구경이 크냐 작냐. 여러분들 대걸레 빠는 수도꼭지 있죠. 그 일반 우리가 세수하는 수도꼭지보다 크잖아요. 그 틀면 어떻게 돼요? 물 엄청 세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헤드도. K팩터가 50짜리 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 K팩터 50이죠. 간이. 아니 이제 저는 K팩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RTI가 50 이하인데 K팩터가 50짜리를 쓴다는 거죠. 조기 반응형 헤드는. 표준형 헤드는 80짜리 쓰잖아요. 조기 반응형 헤드는 K팩터를 50짜리 쓰는 거예요. 조기 반응 헤드. 간이도 50짜리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나 같은 거 써요. 시공 현장에서. 지금 RTI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나와서 제가 K팩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RTI는 아까 말한 50, 80, 350 요 구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헤드가 얼마나 빨리 개방되냐고, 그 다음에 K팩터는 얼마만큼의 물이 방사되느냐. 그러니까 조기 감지, 조기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기 감지는 돼. 50 이하니까. 근데 조기 소화가 80m가 적어서요. 그래서 보통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헤드를 화재 제어 진압이 아니라 화재 제어긴 한데 그냥 피난 시간을 살짝 밀려주는 정도예요. 피난 시간을 살짝 밀려주는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 문제에서는 설치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성능 인증 개념. 자, 일단 개념을 보세요.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형식 승인 제품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 거예요. 31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인증 제품은 소방청장이 제조자,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약 요청이 없어. 그럼 소방청장이
너 당신 이거 왜 성능 인증 안 받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능 인증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해야만 성능 인증 테스트를 하고 성능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성능 인증서가 없다고 해서 설치를 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능 인증서가 없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수강용품은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준공 도서 제출할 때 성능시험 조사표를 작성을 해요. 성능시험 조사표에 이 형식승인서는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되고, 성능 인증 제품 중에 성능 인증서를 첨부해야 되는 제품이 있고요. 성능 인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좀 처음에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형식승인서를 첨부했대요. 무조건 국가에서 테스트를 보고 합격을 해야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요 제조사 수입자가 뭐 다른 시험을 봐도 돼. 아, 요거에서 우리 성능 이렇게 인정받았다. 그러면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성능 인정을 안 받아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이 성능 인증서를 이제 많이 요구하는 추세예요. 성능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를 해라라는 거예요, 현장에. 근데 이 성능 인증 평가받는 기준과 형식 승인을 평가받는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 그래서 일단 요 밑에 개념을 보면, 비교한 걸 보면, 얘는 강제 검사예요. 강제 검사. 무조건 현장에 설치를 하려면 테스트를 다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성능 인증이지, 다른 쪽에서 성능 인증을 받긴 받아야 돼요.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성능 인증은 받을 필요는 없다. 다른 데서 받아서, 나 이거 인증 받았어.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문제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보면 국내 방화댐퍼, 국내 방화댐퍼의 어떤 기준, 요구하는 사항, 이게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방화댐퍼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UL5, 여기 중간에 S가 빠진 거예요. UL555S입니다. UL555는 방화댐퍼고, UL555S는 이제 스모크, 제연댐퍼. 나중에는 저 기준도 물어볼 것 같아요. 왜 NFPA 기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건축에서도 문제가 되는 어떤 시험 방법으로 테스트하는 것들은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길의 속도는 이거 좀 지우세요. 이거는 풍량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뭐 계산한 건데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누기율, 국내 방화댐퍼 누기율 측정하는 기준과 여기 UL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UL에서는 일단 국내는 보면 국내 기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도씨 약 20파스칼 똑같아요. 20도씨 20파스칼, 20도씨 2kg, 19.69니까 20이죠. 이 압력에서 이 정도 5의 누기율 이하면 이제 오케이 인정을 받는 거죠.
뭐 위에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읽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근데 여기 보면 1.12kPa를 가해서 실험한다고 했어요. 자, 20파스칼하고 1.12파스칼. 몇 배 차이에요? 몇 배? 한 50배가 넘네요. 그죠? 1.12면은 1120파스칼이에요. 20파스칼. 나누면 한 55, 56가 되겠네요. 엄청난 차이죠. 근데 요거는 누기율을 측정하는 압력은 아니고요. 작동 테스트를 할 때 쓰는 압력. 누기율은 거기 그 UL 기준에 보면은 요런 4인치 워터 게이지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준이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단위를 써요. 인치 워터 게이지라고. 그러니까 워터 게이지는 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압력 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위가 인치란 말이에요. 4인치면은 얘는 우리가 미터나 이제 보통 미리, H2O를 쓴단 말이에요. 단위를. 수도 쓸 때. 근데 여기는 인치를 썼고, 인치를 쓰고, 키표를 쓴단 말이에요. 식량 단위가 이래요. 여기는. 근데 요거를 환산을 하면은 사실 복잡하겠죠. 어쨌든 요렇다라는 거, UL 기준이 이제 요렇다는 거 알죠? 한 거고. 하여튼 요 1000파스칼이 대략 1000파스칼 정도의 파압을 걸고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에 누기율이 물론 이제 클래스마다 다른데 클래스 1, 2, 3가 있어요. 1, 2, 3. 그러니까 1이 제일 좋은 방화 댐퍼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누기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클래스가 내려갈수록. 그래서 소방에서 쓰는 제연 댐퍼는 클래스 2 이상, 그러니까 클래스 2나 클래스 1에 해당하는 강화 댐퍼를, 제연 댐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기준의 20파스칼의 5보다는 얘가 훨씬 파압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걸 물어봤어요. 국내 기준을 물어봤는데 이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 이거. 현장에 이 기준으로 성능 인증 받은 방화 댐퍼 설치하면 연기 막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방화 댐퍼라는 거는 방화 구획 요건이에요. 여기서 화재가 나면 옆실, 뭐 위로 어디로 가면 안 돼. 방화구획 기준이란 게. 근데 방화문, 트림문,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창문, 그 다음에 덕트를 통한 또는 관통부 있죠. 배관, 트레이 관통부. 이런 모든 것들이 방화구획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현재의 기준으로는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바뀌지 않는 상황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준비해 놓으세요. UL55X. 내용이 어렵긴 한데, 특히나 이제 원서다 보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이게 해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소방은 특히나. 이제 뒤에 가보겠지만 포서설도 있죠. 포서설. 이것도 원문을 해석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NFPA나 뭐 유럽 유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해석된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참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방화 기준으로 성능 인증받은 제품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또 나왔네요. 여기 이제 피난기구가 요양병원은 여기 1층부터가 아니고 3층만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3층만. 모의고사반의 그 에이스분이 딱 지적을 해줬어요. 잘못됐다. 그러네요. 1층이 아니고요. 3층. 3층부터 3층만 설치하는 거고요. 4층 이상에서. 여기도 보면은 피난용 트랩이 있는데 제가 뺐어요. 피난용 트랩. 설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뺐냐면 저희 그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세요. 외할머니가. 근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못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못 걷는 사람한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그게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완강기. 도대체 완강기를 왜 피난기구에 넣어가지고 계속 설치하는지도 안 모르겠어요. 화재 났는데 완강기 타고 피난하는 뉴스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기준에 있다고 설치를 하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피난에 용이한 피난에 적응성 있는 걸 써야지 그냥 법에 있다고 뭐 설치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피난용 트랩도 기준에 있어요. 근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피난할 수 있냐.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자, 다수인 피난 장비, 이거 휠체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난식 승강기, 거기까지 가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휠체어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조대, 거기까지 가서, 구조대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냥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면 돼. 그러면 화재 현장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미끄럼대, 구조대나 미끄럼대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지. 일반적인 사지 멀쩡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 있는 상황까지도, 피해 약자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피난 기구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난 기구도. 자, 그래서 구조대를 선정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이 구조대 구조를 모르면 또 답안을 못 쓰겠죠. 구조대는 이제 경사 하강식과 이렇게 수직 하강식, 경사 하강식.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는 게 경사 하강식이고, 수직 하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에 팍 걸려, 3번. 그 다음에 한 3m 내려가서 또 팍 걸려. 한 이게 50cm 정도? 그러니까 사람 어깨에 막 간신히 들어갈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그럼 여기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신축성이 있지만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이제 고도 비만인 분들은 죄송한 얘기 못 나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확실한 경사 하강식 요게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점은 너무 높은 층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높은 층 설치는 어렵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사식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 높으면 높을수록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층 정도는 어떻게 가능해. 그리고 4층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다 이제 수직 사방식을 해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대는 보면은 이제 외부 포지와 내부 포지, 포지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공기층이 있는데, 이 공기층이 좀 두터운 구조대를 만들 때, 요거 좀 두텁게 해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니까 약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뭐 넘어져도 좀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피난할 때도 다치면 안 되니, 그 공기층을 충분히 두껍게 해서 좀 그렇게 하자. 라는 헌정식 주의사항이니까.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좀 버티세요. 지금 1교시가 좀 오래 시간이 벌써 한 100분 가까이 되는데, 다 왔습니다. 자, 랭킹 스포니어 곡서 설명해라. 이거는 이제 폭염폭갱. 왜냐면 이제 폭염폭갱을 구분하는 거예요. 폭염폭갱.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미연 혼합기. 아직 타지 않은 자연성 가스와 이제 산소가 잘 혼합된 가스고, 여기는 이제 탄 거죠. 탄 거. 근데 여기 보면은 화연면이 이게 파처럼 진행하는 거예요. 파. 충격 파처럼. 그럼 이렇게 뭐, 요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화연면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날을 서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처럼 진행하는 겁니다. 이 화연면이 이동하는 속도와 이온 혼합기가 들어오는 속도가 합쳐져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공기가 여기 있는 공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농도 차이.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연 혼합기 가스 농도가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급격하게 흡수가 돼버려요. 플러스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이 사람은 이 방향으로 오는데 나는 100km인데 체감 속도는 200km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빨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폭염과 폭갱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을 보면 여기가 이제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에서 위쪽으로 가면 폭갱, 밑으로 가면 이제 폭염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쭉 보면 여기는 압력, 여기는 이제 밀도죠. 밀도는 반대로 이제 부피죠, 부피의 역수죠.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로 폭갱과 폭염의 어떤 화장의 형태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밀도가 로우 2분의 로우 1이니까 이걸 부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V1분의 V2가 되나? 그죠? V1은 뭐예요? 여기 타지 않았을 때 산수의 부피가 이제 V2. 그러니까 로우 1을 밀도로 볼 수도 있고 부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국내 자료가 별로 없어요. 구글 찾아보면은 다 원서로 돼 있어요. 원서로 돼 있고 외국인들이 막 설명하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 소방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왜? 웬만한 자료들은 다 외국말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를 못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이 구간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 밑에 AB 구간, BC 구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폭갱은 2차 측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1차보다. 또 2차 측의 밀도도 커진 거고, 그 다음에 중폭갱, 그 다음에 여기 전이 영역. 그러니까 폭갱으로 가냐 폭연으로 가냐 이제 그 중간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폭연 폭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교시 마지막입니다. 소방관 진입창에 설치되는 유리와 아파트 방화 유리창, 이걸 왜 물어봤을까? 개념을 보면요, 상호가 인접 대지와 아주 근접해 있는 경우 방화에 지장 없도록 이런 창호를 설치하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KSF 2845에서 요구하는 방화 유리창은요, 비차열 20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그 하차차라고 하죠. 하중 지지력, 차염성, 차열성. 하중 지지력 빼고 차염성과 차열성이 있습니다. 차염성은 뭘 막는 거예요? 불꽃을 막는 거죠. 차열성은 말 그대로 열을 막는 거예요. 열.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비차열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차열이라는 의미는 이 차열성의 성능은 없고 차염성의 성능만 있다. 비차열의 의미는 차열성의 성능은 없고 차염성의 성능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복사열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유리로 복사열을 막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방화문도 복사열 막기가 힘든데 유리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과연 이걸로 연수학대를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2차열 20분 이상으로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얘가 막을 수 있는. 일단 요거는 이제 처음 문제고, 여기서 물어본 거는 소방관 진입창과 이제 방화 유리창을 물어본 거예요. 자, 방화 유리창은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페어 유리라고 하죠. 페어. 유리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실에 있는 유리가 다 페어 유리입니다. 이중창 유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중창 유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어 유리라고 하는데, 요 유리를 두 개를 붙여서 가운데 공기층을 둔 거예요. 공기층이 보통 이걸로 예로 하자면 12mm겠네요. 공기층이 12mm를 되고, 예로 하자면 14mm가 되겠죠. 공기층이. 두께 기준에 요게 넘어가면 소방관들이 깨기가 힘들다는 거죠. 요게 넘어가면 소방관이 깨기가 힘들다. 근데 요즘에 이 단열 성능 기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단열 성능 기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파주 현장에 준공 났는데, 거기에 이제 건축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일반적으로 파주는 좀 약간 높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간 높은 지역이잖아요. 38mm짜리인데요. 창 두께를.
그러면 소방관 진입창하고는 많이 괴짜인 거예요. 단열 성능을 맞추자니 38mm짜리 써야 되는데, 또 소방관 진입창 구조를 맞추자니 24mm짜리 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공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기 기준에 맞춰서 38mm를 해야 되는데, 소방법에서는, 이거 소방법도 아니지, 이거 건축법이에요. 소방관 진입창도 다른 법에서는 24mm를 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 이거죠. 또 단열 기준은 이제 기계설비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안 맞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방화 유리창을 보면 여기 요걸 묶여볼게요. 요건 이제 방화판이니까 요건 제외하고, 방화 유리창은 비차열 30분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 근데 아까 KSF 2845에서는 비차열 20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저 테스트로 30분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것도 약간의 문제 아닌 문제점이죠. 개선사항이고. 그러면 아파트에는 방화 유리 소방관 진입창이 있나요? 아파트에. 그죠? 아파트에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뭘까? 요걸 물어봤을까? 비차열 30분과 비차열 20분. 그거 안 맞는 거? 자, 방화 유리창이죠. 방화. 요 밑에 고려사항을 보면요. 그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자, 방화 유리와 금속재 고정 창을 가지고 아까 KSF 2845 테스트를 받으러 가요. 우리 공장에서 이 제품을 여기 현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테스트 좀 해주세요. 가져가서 이제 성능 인정을 받겠죠. 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합격 받은 걸 가져와가지고 이것도 단열 성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금속재 고정 창으로는 단열 성능이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창이죠. 커튼널 구조가 대부분 다 가벼운 재료를 쓰기 때문에 알루미늄 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와서 단열 성능을 받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창틀 프레임, 그러니까 얘 유리는 방화 성능을 합격 받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방화 유리창 그대로 쓰고 요 틀만 플라스틱 재질로 가가지고 단열 성능을 또 받아요. 그러면 얘 합격, 얘 합격. 설치는 뭘로 한다? 얘로 한다. 또는 아파트는 대부분 창틀. 그러니까 요즘에 짓는 것들은 다 금속 창호잖아요. 금속 창호. 금속 창호는 기본적으로 단열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송도 어디 이제 근무할 때 거기 이제 커튼홀이 되게 많아요. 송도는 미관을 생각해가지고. 근데 겨울 되잖아요. 이 금속재 고정 창틀 프레임에서 결로가 난 물이 줄줄 새는 거 여기서 처음 봤네. 안에는 이제 따뜻한 공기, 바깥에는 차갑잖아요. 이게 차가운 냉기가 그대로 실내로 유입이 돼요. 이 금속재 프레임을 통해서. 그러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결로가 생기죠.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요, 진짜 수건을 한 20분 만에 한 번씩 짜야 돼요. 거기다 받쳐놓고. 단열 성능을 맞출 수가 없어요. 금속에서 고정들은. 근데 방화 성능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틀, 다 PVC죠.
플라스틱 재질. 얘는 다 화재에 취약해요, 또. 단점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켓 같은 거, 실리콘. 이런 것까지 다 방어 성능을 만족해야 돼요.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니까 세트가 그대로 방어 성능 만족하고 요 세트를 그대로 단열 성능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렵다는 거죠. 여기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 기준과 실제, 그러니까 법 기준을 얘도 만족해야 되고 막 얘도 만족해야 되는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 제품을 가지고. 근데 그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현실성. 우리나라를 저기 적도 근처로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